세금 기한서로 정산을 받으시게 되면 앞으로는 3.3%를 떼고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가세 10%를 더 얹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0만 원에서 3.3%를 떼고 96만 7천 원을 정산받으셨다면 이제는 1,000만 원에서 부가세 10%를 더 얹어서 1,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재무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틱톡 호스트분들의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죠. 소득세 신고 때 신경을 못 쓰셔서 세금을 아쉽게 많이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틱톡 호스트분이신데 에이전트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주는 보너스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제대로 못하셔서 소득세가 100% 감면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틱톡 호스트분들이나 에이전트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틱톡 전문 세무사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실무적인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전시 호스트 지원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금 기한서로 정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틱톡 호스트분들이 에이전시에 속해 있으시면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를 받으시잖아요. 뭐 리워드 실적이 좋은 분이실수록 아무래도 에이전시에서 지급하시는 호스트 지원금 보너스가 클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땐 통상 리워드 금액의 한 5%에서 10% 정도 받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호스트 지원금을 이제 통상 잘 모르시는 분들은 3.3%를 떼고 정산을 받으시거나 뭐 해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감면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3.3% 떼고 받는 경우를 이제 보통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로 정산을 받는다고 과세관청에서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세금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3.3%를 떼고 정산 받으시게 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금 기한서로 정산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기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측에다가 사업자로 정산받고 싶다고 세금 기한서를 발행하고 정산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 기한서로 정산을 받으시게 되면 앞으로는 3.3%를 떼고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가세 10%를 더 얹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0만 원에서 3.3%를 떼고 96만 7천 원을 정산받으셨다면 이제는 1,000만 원에서 부가세 10%를 더 얹어서 1,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받은 100만 원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지출하신 금액 있으면 그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호스트 분께 딱 100만 원 빼고 남은 1,000만 원만 남게 되겠죠. 세금 기한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시고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나 전자세금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세무관리를 맡기시는 호스트분들께서 너무 번거로워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금 기한서 발급까지도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 프리랜서로 받으신 금액이 있으시면 세금 100% 감면을 받더라도 세금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수입이 높으신 분들은 100% 감면을 받아도 세금이 몇백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주시더라도 세금을 몇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틱톡 호스트분께서 에이전시에서 받는 보너스도 있으시겠지만 에이전트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전트 활동을 같이 하시게 되면 에이전트 수수료를 에이전시에서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데 에이전트로 활동하시면서 받는 수수료의 3.3%를 떼고 받으시는 구조가 많으신데 이 경우에는 에이전트 수수료의 경우에도 세금 기한서로 정산을 하시게 되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3.3%를 떼고 정산을 받으시면 세금 감면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3%를 받게 되시면 세금이 엄청 많이 발생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에이전트와 관련된 매니저업을 등록을 같이 업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해서 3.3%를 떼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를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세금 기한서를 발행하시면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틱톡 호스트가 리워드 보너스를 에이전시에서 받을 때 정산하는 방식이랑 똑같죠. 원래 세금 기한서 발급해서 정산하시는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스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매니저업을 같이 포함시키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사업자를 내실 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를 잘 내시는데 매니저업을 잘 추가를 안 하세요. 왜냐면은 처음 호스트를 시작하실 때는 본인이 에이전트로 활동할지 안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매니저업으로 추가가 안 돼 있으시면은 만약에 감면을 받고 싶으실 때 새로 신규로 사업자를 따로 내셔야 되는데 신규로 사업자 내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장 소유지를 하나 더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공간 내에서 두 개 사업자를 내면 안 되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같은 공간 내에서 보통 두 개 사업자가 같이 안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라고 보통 세무서에서 권장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사업자에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은 업종 추가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물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감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에이전트 활동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냐 혹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공동구매나 비슷한 여러 수익을 발생할 예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매니저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업자 등록을 당초에 진행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몇백만 원 줄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에이전트 수익이 엄청 높으신 분들은 몇천만 원까지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틱톡 코리아에서 영세 관련 강의도 하고 벌써 이제 관련 틱톡 크리에이터와 호스트, 에이전트 분들만 최소 300업체 넘습니다. 3년째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실무상 접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줄일지 연구를 많이 하게 되네요. 사실 이제 좋은 세무사가 어떤 세무사인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너무 애매하죠. 왜냐면은 결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세금은 사업자 등록 세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 결과물이 소득세의 납부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 때 나온 결과물만으로는 세무사를 비교해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세무사 업계에서 틱톡 라이브 호스트나 에이전트 이 분야에서는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신고해드리는 세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나올 수 있게 세팅해드리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만큼 자신감 있으시니까 믿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문 세무사였고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